네, 오늘로써 일상수행요법 9조목 전부 끝났습니다. 공익심, 공익심이 뭘까요? 네, 공심이 많은 사람, 대중을 위해서 일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 그게 공익심이에요. 공도자, 공익심, 공심, 네,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대종사님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예화를 많이 들었던 예화가 이거래요. 그 당시에도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막 두굴, 이렇게 저수지 두굴 만들고 자기 논두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던 시대에 하루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사비야 곡괭이야 들고 막 그 이제 방천 그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 논으로 가. 자기네 논에 가서 물 넘치는 걸 보내고 물길을 터주고, 어떤 사람은 막 바삐 자기 논이 물이 넘치거나 말거나 어디를 가냐? 그 동네에 있는 저수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물길을 터주기도 하고, 때로는 두기 약한 곳은 돋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그걸 공익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 이런 사람이 공익심이다. 자기 논밭에 가서 논에 물을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공익심이 아니고, 물론 이제 개인 논을 잘 관리해야 다른 사람 논도 피해가 안 가죠. 그런데 개인 논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동네에 있는 큰 저수지가 터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안 거야. 지혜가 남들보다 좀 앞선 관계로, 저수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내 논도 살고 마을 사람 논도 제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수지 두구로 가서 하고, 잘 단도리를 하고, 또 자기 논에 가서 또 물코를 터주고 이랬다고 하면서, 이 사람 예를 들으면서 공도자, 공익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희남도 그 태풍 있었죠. 흰남도 그 태풍이 왔을 때 막 둥둥둥둥, 정말 강남은요 다른 데보다 지대가 되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온 도로가에 물이, 강남 그 대로변에 물이 차요. 그러니까 다들 막 그 차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둥둥 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지붕 위에서 그 카메라로 그 상황을 찍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나 좀 구해주러 오라고 119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다급해 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물이 빠지는 하수구에 맨홀 뚜껑을 열고 그 맨몸으로 그 막 모여드는 그 홍수 속을 들어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다 맨손으로 치우고, 그러니까 이제 막 꽉 차 있던 물이, 그 쓰레기 때문에 못 나갔던 그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분도 공익심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때는 국가에서 홍수가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한 바퀴 그런 작업을 싹 해요.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근데 이번은 다들 뭐 때문에 바빴나, 이제 경험이 없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큰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손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해외. 대한민국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국민이다. 그렇게 막 뉴스에 오르고, 그래서 뭐 검색 1위 막 이런 경우가 공익심이. 보통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고 살죠. 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가족이 생기거나 자녀가 생기면 가족을 생각해.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가족. 이렇게 나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사는데 그 삶을 벗어나서 널리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공의심이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도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심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도 난 단원이지만 단장님이 되시면 공의심이 조금 커져요. 살림이 이제 우리 집 살림만 하다가 이제 단장님이 되시거나 이제 한 교당의 회장님이 되시면 보는 눈이, 보이는 눈이, 마음이 전 교도를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또 이제 품이 커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공의심이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근원적인 없어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인연, 은혜 관계를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챙겨서 공의심을 내고 챙겨서 공심을 내지 않고도 그냥 마음이 발로 가. 마음을 쓰면 그게 공심이고 공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다 연결되어 있고 저 미물 곤충도 없어서는 못 사는 그런 관계로 나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자각을 해버려야 돼요. 요즘 올해는 일조량도 좋았고요. 꽃도 많이 폈어요. 우리 여기 텃밭에 보면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가지꽃도 많이 폈어. 근데 열매가 부실해. 열매가 좀 가지가 좀 커서 먹을만 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까맣게 변해가는. 그래서 이상하게 올해는 열매가 튼실하지 못한 이제 그런 걸 보고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잘 열리고 너무 커서 먹기가 곤란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벌이 없잖아요. 벌이. 네, 꽃은 폈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중간에 가교적인 역할을 해주는 벌이 급격히 감소한. 점점 더 감소해. 그래서 제가 아이고 벌을 키워야 되나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벌 한 마리도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불공을 많이 해야 돼. 벌 잡아서 죽일 일에 벌을 키워야 돼. 저 한쪽 밭 한쪽 구석에다가 벌통을 놓고 벌을 키워야 튼실한 성실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중의 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남의 물건도 내 거예요. 사실은 내 거잖아요. 내 거나 남의 저 사람이 가지고 살긴 하지만 공물이죠. 다 사은의 공물이고 다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공물이에요. 그걸 아껴 쓰고 전략하고 하는 것도 공익심이다. 그러니까 공익심이 없는 병은 그러면 원래부터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이 공익심인데 왜 그것이 공익심이 무너졌고 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에 다 그랬을까? 역사적으로 은산철벽같이 굳어진 개인주의 때문에 공익심이 발현이 못된 거예요. 그리고 명예심에 묶여서 공중사를 해요. 명예심에 묶여서 내 개인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중사를 하지 정말 공중을 위하는 대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공익기관이 피폐되었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공익기관이 공도를 위해서 활용되는 기관이 아니고 어떤 한 단체의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은 하지만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원근 진소에 끌리고
그런 것들 작은 생각들에 묶여서 공익심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이렇게 은산 철벽 그냥 딱 굳어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굳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익심이 없는 사람으로 돌리려면 우리가 공익심이 있는 사람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은의 곡물이다. 나마저도 사은의 곡물이지. 걸 자각을 해야 된다. 공익심 없는 공도자, 공익심이 있는 공도자로 숭배를 해야 돼요. 참, 공익심이 많은 우리 아무개님, 얼마나 많은 이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장님 하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공도자 숭배를 해야 많은 대중을 위해서 활동할 마음이 나죠. 그죠? 그럼 뭐 멀뚱멀뚱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월급 받잖아. 뭐 죽거리 많은 월급. 그게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네요.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공도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공도자를 숭배하는, 공도자를 극진히 모시고 극진히 받들고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애쓴다고, 땀 흘리며 일한다고 애쓴다고 음료수라도 하나, 요크루트라도 하나 드리고 지나가면 불러서 요크루트 하나라도 드리는 그런 공도자 숭배하는 그런 풍토가 다시 조성돼야 된다. 공익심이 커질수록 내가 커져요. 그리고 지혜가 많이 열릴수록 공익심이 커져요. 공부를 잘 할수록 공익심이 커져요. 부처님은 천하가 내 재산, 내 소유고 내 가족이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마음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공익심이 커진다. 그래서 진리의 이 전체 진리의 주인이 이제 딱 주인으로 딱 우뚝 쓸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서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저희가 조석 심고 올리죠? 우리 교도님들 조석 아침 저녁으로 심고 올리시나요? 기도하시죠? 그럴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큰아들, 아무개, 손주, 작은 아들, 작은 딸, 큰딸, 우리 가족들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는 공익심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세계 전체 이 전쟁이 나면 빨리 전쟁이 종식돼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전체를 놓고 기도를 하는 분은 그만큼 그 세계 사람들이 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가족이라고 마음이 툭툭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익심이 얼만큼 커졌나 보면 심고를 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교무님이 전 세계를 위해서 심고를 하라고 했어. 그렇게 해도 이게 하다가 말아. 스스로 깨달음에 의해서 나온 마음이 툭 터져서 올리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대조를 할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심고를 올리나 그걸 한 번씩 반조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공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 법의 진수예요. 대종사님 교리의 진수, 핵심. 내가 공도자가 돼야 되겠다. 누구는 항상 숭배하고 막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하면서 내가 직접 공도자가 되는 그런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세계, 국가, 사회, 교단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게 이제 공도자죠. 공도자 숭배. 일상수행요법 구조에서 경계마다 스스로 공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조목이 일상수행요법 구조다. 사요에서 공도자 숭배는 우리 국가, 세계, 사회, 교단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한 번이라도 심고 시간에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상수행요법의 구조는 경계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공도자가
되도록 챙기는 것이 일상수행요법의 구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산 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생활평등이 된다 그랬어요. 생활평등이 된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없이, 빈부귀천이 없이 차별이 없이 거의 사회가 골라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익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희 교단에서도 동아시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공익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일단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많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저쪽 아시아에 가서는 그 생활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경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경제 시설도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가르치고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10대 20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그런 교무님들도 계시고, 교단에서 그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일상수행요법을 오늘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단회는 잠깐 남아서 단회를 하시는데요. 원기 107년 단비 내셨죠? 단비 내셨죠? 단비를 내시면 단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데 그걸 단원들한테, 저희가 교당 돈에 무슨 공사비를 쓴다거나 그럴 때 그 교화 협의를 통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원들 통해서 단비를 거두시면, 이 단비를 어디에 쓰겠다. 쓰기 전에 사전에 이제 이렇게 단원들한테 그 협조를 구하고, 사용한 뒤에 1년, 이제 10월, 11월, 12월 1년이 마무리될 때는 이만큼 거쳐서 이렇게 썼고 이렇게 남았다. 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쯤 되면 제가 저한테 단비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구 단비 얼마 냈고 이 단비 얼마 나온 것을 이렇게 썼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는 그걸 교당 회계에 삽입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셋째 주쯤 되면 이제 전 교당 교의회를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살림한 회계 보고도 하고, 이렇게 전체 우리 교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행사를 했는지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슬슬 단 모임을 하셔가지고, 나는 심고 시간에 어디까지 저희 심고를 보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단비가 얼마 거쳤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런데 그 용처는 어디에 썼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작년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한 1년 정도 요양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같이 사시다가 열반을 하셨다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텐데, 1년 정도 혼자 자립생활 하시고 아버지 안 계신 그 아파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산소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상을 했을까? 그게 유교의 한 예법 때문에 그냥 아들로서 자녀로서 도리를 다했겠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거든, 표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하늘을 봐도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봐도 부끄럽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예, 부모님을 이렇게 추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드리고 아마 그래서 그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움막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산소도 없어요. 이제는 화장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당에서 날마다 저녁 신고 모시기 전 한 3, 40분 전에 천도독경을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교당 주임교무로 31년째 살고 있는데 그 교도님들 천도독경 많이 했잖아요. 제가 천도법 많이 하고 그거 하고 또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하는 거 하고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10월 한 달 이제 3제까지 어제 지내고 왔고, 네, 10월 한 달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천도제를 지내러 서울을 가요. 3번을 가서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애쓰시는 분이 그 3번 교나 교무님이 애쓰시잖아요.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꽃도 꽂아야 되고 또 가족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이제 제일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농산물도 나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실어가지고 우리 최인성 교무 차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이제 교도님들 나눠드리라고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도시와 농촌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이런 보훈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당 갔더니 무슨 액자 이렇게 입혀 놓고 막 그렇게 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날마다 독경 올리면서 참 이렇게 교도님들 호명하면서 이렇게 이름 영가시여 하고 불러서 하는 거하고 저희 아버지 그 법호하고 법명을 부르면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이게 천도제를 지내면 구구절절이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 부모님들은 가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좀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